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실질적인 주도주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매우 의미 있는 상승 전환 신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세 가지 상승 신호. 시장은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에서 현재는 이제 공포가 예측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악재의 이제 그 내성이 강화되면서 나름대로 그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상승 신호.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 둔화가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난 2월 23일 바닥을 찍고 이후서부터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현저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패턴 분석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중천정 혹은 삼중천정, 이중바닥, 삼중바닥, 이게 이제 그 에드워드 맥이라는 그 명인이죠. 이분도 에드워드 맥의 어떤 패턴 분석이 나오는데, 일본에도 다케사부로라는 아주 최고의 어떤 명인이 있었죠. 다케사부로가 특히 이제 그 바닥을 이제 잘 맞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닥 패턴 중에서 이제 제1바닥이 있고 이제 제2바닥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다케사부로형 제2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2바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1바닥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이제 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지표들을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는데, 원달러 환율도 거의 이제 그 바닥의 절정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선물 인버스도 원달러 환율과 이제 같이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측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 9일이 제가 굵게 빨간색으로 굵게 칠했는데요. 이때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 하락이 이제 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외국인들이 이제 990만 주를 순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이제 970만 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들 매수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이 중요하죠. 외국인 매도의 어떤 그 정점에 가까웠죠. 이때가 지수로 그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가 이제 그 상승 추세가 면면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1일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 1000만 주가 이루어졌고 개인 순매수가 이제 1200만 주였거든요. 이때죠. 추세가 깨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7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1100만 주를 순매도했죠. 그리고 개인은 역시 만만치 않게 870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이때가 이제 지금 위에 긴 꼬리를 따른 그런 패턴이었고요. 그리고 3월 23일,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3월 23일이 어떤 그 외국인 매도의 어떤 그 정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때가 삼성전자 주가의 결정적인 바닥이 아니었냐. 이렇게 그 42,000원대 정도가 되겠죠. 그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290만 정도 순매수 전환되거나 혹은 매도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도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제 둔화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혹은 시장을 순매수 전환한다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승 신호는 이제 다케사부령 제2바닥입니다. 원래 이제 그 패턴 분석은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제 에드워드 맥의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바닥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케사부령 이제 바닥형 제1바닥, 제2바닥, 이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저점이 동일한 바닥을 쌍바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케사부령 제1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왜 이게 제1바닥인가 싶었는데요. 바닥이 하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만원대라면 동일한 만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1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다케사부령 제2바닥형입니다. 이제 보통 N자형 패턴도 N자형도 이제 그 저점을 높이는 N자형 패턴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저점이 왼쪽의 바닥보다 오른쪽의 바닥이 높죠. 빨간색이 이제 출발점 바닥이 높죠. 이게 훨씬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혹은 이제 삼성 SDI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이런 다케사부령 제2바닥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조금 강세를 하더라도 좀 따라사는 조금 추격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3월 대체적으로 이제 장중 저가는 3월 19일이 최바닥입니다. 3월 19일은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3월 19일이 매도의 절정이었고 원달러 환율도 최고였던 그 환율이 최고의 절정 시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3월 20일 날 원래는 이제 그 3월 19일 저녁에 이제 그 한미 간 통화 수합이 개최가 되면서 사실 3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공포 단계를 넘어서 뭐 금융 위기까지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죠. 최악의 어떤 그 매도의 어떤 그 최악의 어떤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다음날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장이 반전되는 그런 어떤 통화 수합이라는 그런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20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21선까지는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21선까지 반등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 혹은 30% 정도 매도를 하고 재매수 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혹은 오늘이 재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왼쪽 저점보다 높은 다케사브령 제2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좀 그 높게 본다면 거의 한 54,000원, 5,000원대까지도 강한 어떤 그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나. 54,000원,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락한 시점을 의미한 거죠. 그 맥시멈으로 봐서는 뭐 그 부분 가격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유로 문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 바닥을 찍고 역시 3월 19일이 절대 바닥이었죠. 3월 19일이 매도의 극점이고요. 우리가 그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이제 하는 동안요. 사태는 앞으로 뭐 호전이 될 수 있고 더 악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3월 19일 저점 기준으로 저점이 굉장히 강력한 나름대로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한번 들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밀렸죠. 앞서도 얘기한 대로 저희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한 21선에서는 한번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부분을 딴 종목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이제 다시 재매수해서 이제 물량을 더 모아나간 물량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번 반응에서 맥시멈이죠. 맥시멈 한 54만원 혹은 55만원 정도까지도 급락 시점까지도 되찾아갈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삼성 SDI 기준으로 본다면 28만원 정도는 무리 없이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30만원, 저는 30만원 정도까지도 무리 없이 제가 보기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공포 심리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은 이제 희망을 얘기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삼성 SDI 우리가 사실 그 삼성 SDI가 2월달하고 그 2월달 최고점이 35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리고 최악이 이제 거의 뭐 18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물론 이제 현 사태는 굉장히 불확실성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불확실성을 낳고 있지만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삼성 SDI 어떤 그 자동차 2차 전지 어떤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가격대도 24만 원대라면 굉장히 양호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겠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역시 3월 19일이죠. 3월 19일이 최고 피크입니다. 환율이 절정이죠. 절정. 환율이 극점이었죠. 달러당 1296원까지 갔었는데요. 파동론으로 접근한다면 5파동의 이제 어떤 그 극점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는 물론 단기적인 어떤 그 노이즈는 있겠고 단기적인 어떤 그 반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 하락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악재가 지배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악재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지금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악재, 예측 가능한 악재라고 보겠고, 2단계를 이제 넘어선다면, 웬만한 악재는 이제 시장이 워낙 그동안 이제, 그 매도세에 이제 많은 내성을 갖췄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로는 사실 잘 안 빠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보는 거죠. 조셉 그랜빌의 어떤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잘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 자체가 사실 어떤 그 펀더멘탈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이제 많이 등락을 이제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고 제가 보는 거죠.
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8월 6일 날이 예전에 그 미중과 무역 전쟁이 어떤 그 파이널, 그 절정기였고, 최근에 이제 3월 19일이 절정기였는데, 절정과 절정, 매도의 절정이 거의 뭐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거고, 절정을 확인하고,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위해서 반등은 주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추세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 코스닥 선물 레버리지는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증시 격언에도 그게 월가 격언일 겁니다. 그 시세라는 것은 바닥은 소녀처럼 다가와서 뭐 토끼처럼 도망간다 그런 얘기 있겠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거래 바닥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종목 보도록 하죠. 넷패스, 넷패스하고 이제 그 비메모리 중에서는 넷패스하고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이제 SF 반도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SF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뭐 DB 하이텍도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고, 같이 다 이제 동반 상승,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어제 대체적으로 뭐 잠시 우리가 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지만 거래량 바닥이 나왔는데요. 거래량 바닥 전까지는 거래가 굉장히 많았죠. 매도 우위, 매도 우위, 매도 우위에서 어제 거래량 바닥은 매도 매수 균형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매도 우위에서 3월 들어서 매도 우위에서 그다음에 어제 거래 바닥은 그리고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어요. 매도 매수 균형점에서 살짝 매수만 살짝 매수 쪽으로 어떤 모멘텀 살짝 건드려만 주면은 주가가 굉장히 어떤 그 양호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36,000원 그때까지 갔다가 2만원까지 살짝 깨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AD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전혀 변한 게 없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자주 드릴 말씀이 있죠. 하락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하락을 통해서 수급 체계가 강화되죠. 또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나아가서 더 해석을 한다면 주도주 윤곽이 더욱더 뚜렷해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AD 테크놀로지는 네페스와 더불어 어떤 그 비메모리 내에서 핵심 주도주 반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 SF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 DBI 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좀 크죠. 상대적으로 이제 네페스는 좀 안정성을 보인다고 하지만 보이는 반면에 AD 테크놀로지는 등락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투자에 잘 적용하면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르는 파동이라면 어찌 보면 네페스보다는 AD 테크놀로지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역시 그 에코프로 PM이 가장 뭐라 할까요? 가장 이제 우선순위의 상위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000원까지 갔다가 다 빠졌어요. 5만원까지 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격대 차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종목이 선정된다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사라는 거예요, 가격. 지금 이제 가격을 살 때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6만원대 초반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면은, 그거 설명 안 드렸네. 에코프로비엠도 거래 바닥이 나왔죠. 그동안에 3월 들어서 일방적으로 매도 우위 되다가 거래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으로 끝났지만 하여튼 간에 매도 우위에서 이제 매도 균형점을 찾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만 어떤 그 확보가 되고 제공만 된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저항선이 한 7만원 정도라고 보는데요. 맥시멈 한 8만원 부근, 7만원대 후반까지도 그러니까 추세가 붕괴되기 직전 시점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다시 그 AD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거래 바닥이 나왔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도 봤고 삼성 SDI도 봤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PM 봤는데 그동안에 일방적인 매도 우위에서 거래 바닥과 매도 매수 균형점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힘의 어떤 크기와 힘의 어떤 그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반등의 목표치는 이번에 급락 시점, 급락의 출발점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맥시멈 하여튼 그 54,000원에서 한 5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장세. 의외로 우리가 생각 이상의 의외로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낙폭 과대했던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제가 그 최고의 승률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약속을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게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됐든 SDI 같은 혹은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바이오주도 추천해 드리는데 댓글을 보니까 무슨 잡주라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잡주 아닙니다. NK맥스라든가 바이오톡스텍은 저희가 수개월 전서부터 준비했던 종목이고 해당 분야의 1등 기업이고요.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K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다른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불쾌하지는 않고 제가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 어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된다 안 된다 논리 떠나서 우리가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종목에서 손해를 보는 게 저희는 이제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자, 관심 있는 분들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 건승하시 바라고요. 저는 또 오늘 오후 방송을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